자, 우리가 유통 마케팅,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유통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제1적 유통 마케팅 전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구매 시장의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정의 세분화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표적 시장은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은 타겟이에요. 자,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이다. 타겟. 그래서 표적 시장의 선정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각 시장 부문을 평가하고 하나 혹은 또 그 이상의 시장 부문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은 이제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차별화 마케팅 전략, 단일 시장 집중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기업번은 비차별입니다. 비차별화 마케팅. 차별화되지 않는 마케팅이죠. 그죠? 마케팅 전략.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우리가 고객 욕구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 유용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표준화와 이제 대량 생산에 의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 뭐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대량 판매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차별화의 반대적은 이제 차별화죠. 차별화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장 부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서 각각 다른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얘는 이제 세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계층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층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단일 시장. 단일 시장을 이제 집중화하는 마케팅이죠. 집중하자. 그래서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됐습니다. 자원 능력이 제한된 경우는 하나 또는 소수의 시장 부분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좀 집중화하자는 거죠. 시장이 단일화되어 있으니까 원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부족하니까 자원이 그래서 생산 유통 촉진 측면에서 전문화의 이점과 우리가 이로 인한 운영상의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다. 이제 진출하는 시장 부분 예컨대 이제 니치 우리가 니치 이제 신재 시장 혹은 니치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향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의 고려 요소는 그냥 제목 위주로 가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표적 시장에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고려 요소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우리가 이제 요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업의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자원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돼요? 집중적, 아까 단일 시장을 집중화시켰죠. 집중적 마케팅이 또 우리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의 동질성입니다. 제품의 동질성. 그래서 동질적 제품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이질적 제품은 또 차별화 전략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 수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볍게 본다면 이제 도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가 이제 올 겁니다. 쇠퇴기 온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도입기에서 비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이제 필요하고요. 빨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상품을 알려야 되니까. 성숙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알려졌으니까 차별화 전략이 또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은 제품에 대한 우리가 시장의 동질성. 그래서
이 시장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또 바람직하고 또 경쟁자는 경쟁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또 바람직하겠죠. 그다음에 경쟁자의 마케팅 전략은 경쟁자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때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그다음에 소비자의 민감도가 좀 낮은 제품은 비차별화 전략을 쓰고요. 민감도 높으면 차별화 전략을 바람직하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4번은 그냥 매력적인 시장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발견이라는 것은 제목 위주로 갈게요. 제품 시장 집중 전략은 이제 집중적 마케팅 전략으로 강력한 시장 위치 확보 및 특별한 그 명성을 얻을 수 있으나 높은 위험에 또 직면하겠죠. 제품에 대한 전문화, 여러 고객 집단에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특정 제품의 영역에서 명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전문화, 여러 개의 특정 고객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이제 전략으로 제품의 수가 많아지고요. 선택적 전문화, 이 다세분 시장이 이 진출 전략으로 규모, 성장 가능성 및 수익성 관점에서 매력이 높고 기업의 목적 및 자원과 부합되는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진출하는 것인데 위험을 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 도달 전략은 이제 모든 세분 시장의 모든 제품을 제공해서 포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유통에 대한 경쟁 전략이 참 중요하겠죠. 유통 경쟁 전략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경영에서는. 그래서 환경의 제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 환경과 자원 동원의 상호작용의 유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전략은 이제 정확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기업 활동의 제약 조건이 되는 환경을 보서 환경 내에 조직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냥 전략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략의 수준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사적 전략. 그래서 사업의 영역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업부에 대한 전략.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 영역 내에 또 우리가 그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유지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전략이라는 게 있죠. 기능 전략. 그래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의 경영 주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제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 전략이 이루어진 후에 마케팅 부분에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 경쟁 등에 관한 분석을 행해서 기업 내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순서인데요. 전략적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기업의 미션이죠. 사명에 대한 정의.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그 기업 사명, 사업의 영역, 업에 대한 규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시장 지향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동기부여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입니다. 골이죠. 그래서 기업 목표에 대한 설정이 되겠죠. 설정. 그래서 구체적인 경영 목표로 전환되어서 목표에 의한 경영이 수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실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얼마만큼 포트폴리오를 할지, 포트폴리오는 그냥 P 이렇게 할게요. 분석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 목표를 설정한 후에 기업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한정된 경영 자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좀 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의 수립.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해서 우리가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다학화 성장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업에 대한 정의라는 자체는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은 우리가 목표 고객 집단이 누구이며 충족돼야 하는 고객의 이 편익이 무엇이냐, 또 고객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주는 수단, 핵심 기술, 역량 이런 거 따져보고요. 또 기업에 대한 목표하는 고객, 타겟 마켓이 분명히 하고 그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레빗이라는 학자는 사업을 고객이 얻는 편익 중심이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 중심에 기존하는 경우에 마케팅 근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케팅 근시는 사업을 고객 중심이 아닌 제품 위주로 좁게 정의하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로 제품 중심에서 고객 편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기업의 사명, 미션은요, 기업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비전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과 차별화시켜주고 그 활동용을 또 규정하는 또 업의 규정이 되겠죠. 즉 기업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성장과 발전의 방향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요구되는 행동을 양식 선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에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를 정해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마케팅 전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그냥 여기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순위의 확립입니다. 어느 조직체든지 보통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목표들은 때로는 상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판매 증가라는 목표는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상치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판매를 늘리려면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는데 자금이 많이 또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좀 개량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제약인 바카스 판매를 대폭 늘린다는 것보다는 바카스 판매량액을 내년도 하반기까지 전년도 대비 30%포인트를 늘리겠다. 이런 거. 자, 현실적은 이제 목표는 또한 현실적이어야 된다. 자, 회사의 자원이 한정됐다 보니까 그 포착 가능한 시장 기회 분석을 수학적 분석을 해서 우리 현실적인 목표는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좌절감이 아닌 성취 의욕을 또 불러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관성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회사의 목표들 이제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와 이익을 극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상을 올린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고급품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하는 회사는 단기적으로 이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기법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40페이지에 우리가 이 사업, 자, 포트폴리오 그냥 길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할게요. 분석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물류회사가 있다? 그럼 택배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일반 화물 운송, 그 다음에 벌크, 컨테이너, 하역, 현여치에 대해서 매력도를 분석해서 기업이 추구해야 될 사명과 달성하자는 목표를 확립하면 기업이 이제 한정된 자원을 기업의 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기업 내 주요 사업 부분, SBU라고 하죠. 현재 일정 분석하고 그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즉 기업 내 사업 부분 중 어떤 부분을 확대 강화하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축소해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경영 다각화의 방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략적 사업 단위는 회사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 이런 전략적 사업 단위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되죠. SBU, 그래서 주요한 사업 단위다. 주요한 사업 단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사업 단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각각의 소규모 기업체가 같은 독립적인 사업 단위, 즉 분권화된 사업 단위가 된다. 삼성도 이제 모바일 반도체, 가전제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독특한 임무를 가지며 자체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은요, 우리가 그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우리가 BCG 기법, 그 다음에 G 맥킨지 기법,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타 과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페이지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4번에 BCG의 이제 기법. 그래서 우리가 PPM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사 그룹에서 경영장을 잡는 회사에 고안된 사업의 단일 대표적인 경영 전략 기법이에요. 그래서 BCG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사업 부문의 경영 다각화 순서를 정도를 결정하는 기법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넘겨보시면 성장률, 시장 점유율 매트릭스에 대한 특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봅니다.
자, 크게 봐서 우리가 4개의 국면으로 매트리스를 만들죠. 그래서 위쪽은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고요. 자, 하이 높을 수 있고 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입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다 쓸 필요가 없고 스타는 성장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는 개발 사업이죠.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카우, 그죠? 수익 조정 사업. 캐시 그냥 우리가 CC 이렇게 할게요. 캐시 카우 수익 조정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접어야 되는 사양 사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억의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자,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고성장, 점유율이 저점유율이 돼 있죠. 이 전략 사업부는 제품 수명 주기에서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는 제품 수명 주기, 우리가 이제 도입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죠. 그래서 도성성세.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성숙 딱 야! 하면서 엄마 속에 써지지 않고 성장하면 성숙하죠. 성성이 똑같으니까 성장 다음에 성숙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 고성장 저점유율, 고성장 저점유율이 되죠. 이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설을 투자해야겠죠.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모험심이 갖고 있는 이제 퀘스천을 찍기 때문에 모험심이 갖고 있는 창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도 투자하고 자금도 소요된다. 그런 게 이제 그 도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는데 고성장 저점유율, 그 다음에 도입기고요. 추가적인 시설 투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뭐 이렇게 해서 밑에 모험심과 창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를 필요한다.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가장 어떻습니까? 이 바람직스러운 사업 이동 방향이죠. 스타로 가야죠. 성장 사업으로 갑니다. 개발 사업이 되면. 그러면 성장 사업은요, 우리가 고성장, 성장은 고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유율도 고점유율이죠. 자, 그러면 이건 성장기입니다. 그러면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출도 많고 유입도 많죠.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이 또 많이 요구되는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스타입니다. 스타. 그죠? 고성장, 고점유율. 그래서 제품 수명 중엔 성장기고요. 현금 유입도 크지만 빠른 성장을 또 뒷받침하게 또 유출도 많은 단계고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 점유율 또 극대화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수익성의 측정 측면이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 그래서 성장 사업 단계에서는 이제 마케팅 전개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를 필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성장 사업으로 가면 이제 수익 조정 사업으로 이제 가야겠죠. 그럼 수익 수정 캐시 카우라는 자체는요, 성장은 저상장입니다. 저상장이며 점유는 고점유율. 그죠? 우리가 저성장 고점유율.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숙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기업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에 이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금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와 있는 저성장 고점유율 미추치고요. 성숙기고요. 전략사업부 자체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사업부 필요한 자금 공급을 해주는 또 자금줄이 되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가 절감, 그다음에 혁신적인 마케팅. 그래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개발 사업에서 여기 오른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건 접어야 되죠. 그죠? 이게 가장 그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미리 가겠지만 올바른 자금에 대한 이동 방향은 어때요? 이 수익 추정에서 투자를 하려면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또 가서 자금을 다시 또 성장 사업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조정 사업 단계는 경영 합리화 능력을 지닌 경영자를 또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도구입니다. 사양 사업은 이제 접어야 되죠. 자, 여기는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장 사업이 니은이었고요. 디귿이 우리 어때요? 이 수익 조정 사업이고 니은은 사양 사업이다. 자, 사양 사업은 접어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 나쁘죠. 그래서 저성장, 저점유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쇠퇴기로 갑니다. 저성장, 저점유율, 쇠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 유입도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저성장, 저점유율 사업으로서 쇠퇴기면서 우리가 여기는 기업의 사업 내 위치도 분리하고 가능하면 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고 현금을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입을 또 극대화시키는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또 전략을 써야 된다. 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또 내용들을 이제 대응 전략으로 가볼게요. 4번. 연결시키는 게 대응 전략을 알아야겠죠. 갑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빌드라는 자체. 빌드는 이제 전략 육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에 우리가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많은 투자 필요. 그래서 자, 미수쳐 보세요. 확대 또는 강화, 빌드에 대한 육성 전략은 전략 산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경쟁자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 이익이 희생하고 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또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유지, 그죠? 홀드입니다. 그죠? 유지, 홀드 시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캐시카우, 캐시카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 여기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단위를 현재 수준에 유지시키는 전략이죠. 전략 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적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강력한 수익 주종 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현금 유입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유지라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번 하비스트라고 하죠. 수확이죠, 수확. 수확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 전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수확, 회수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회수 전략이다. 그래서 투자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투자를 또 극소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사양 사업, 그 다음에 약한 수익 주종 사업이다. 뭐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학이다. 수학에 대한 이제 하비스트, 우리가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장기적 효과와 관계없이 단기 현금 회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사업 단위의 투자를 이제 극소시키고 빨리 중단하거나 사업 단위를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약한 수익 주종 사업, 개발 사업, 사양 사업에 접하고, 철수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제거시키는 거죠. 철수 또는 제거. 철수, 제거 전략. 자, 도구죠. 이거는. 자, 우리가 아까 도구. 자, 이거는 이제 전망 없는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전망 없다면 이제 바로 이제 사양이면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을 판매 청산하는 데 전략으로서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가장 올바름에 대한 오른쪽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바람직한 사업의 이용은 퀘스천 마크에서 성장 사업, 그 다음에 캐시카우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자금의 이동은 여기서 자금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스타로 가는.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수를 발휘해야 된다. 철수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저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한 PBM에 대해서 BCG에 대한 기법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객관식 시험 문제 딱 4개, 또 오지선도 하니까 4가지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염려인지 기다리고 있는지 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제 44페이지 가시면 G죠, G. G하고 이제 그냥 맥킨지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모형은 이제 BCG의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환경 전략 변수들을 반영한 사업부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기억은 이제 산업 매력도죠. 매력도를 보고, 자, 니은은 이제 어떻습니까? 사업부에 대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이 사업부에 대한 경쟁력 평가 표서죠. 사업부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약자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산업 매력도는 이제 시장 규모, 뭐라든지 성장률 또는 수익률, 그 다음에 경쟁 정도,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 자, 이런 단어를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시장 규모, 산업 성장률, 산업의 평균 수익률, 경쟁의 정도, 산업의 집중도, 산업의 전반적 수급 상황, 기술적 변화. 사업부의 경쟁력 평가 요소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이죠.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상표, 브랜드 이미지. 상표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능력 봐야 되죠. 생산 능력, 원가 구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유통망, 원자재 공급원의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보는 거냐, 아니면 사업의 경쟁력을 보는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착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이제 이 변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가 방법이라는 자체는 이제 각 사업의 산업 매력도 지수와 사업 경쟁력 지수의 값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의 속성별로 이제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그럼 가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구합니다. 물론 이 가중치는 평가사의 개념이 주관적인 개념이 크겠죠. 그럼 산업 매력도와 사업부 경쟁력을 각각 상중하여 나누어서 매트리스의 총 9개의 영역을 나눠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제 변수의 어떤 그 선정과 속성별 가중치 및 평가 점수의 계산이 또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모형은 BCG 모형과 마찬가지로 너무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부들 간의 연계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9개의 이제 매트리스를 형성한다는 성장 전략의 수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의 매트리스이죠. 그래서 이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통합 기업 성장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서 또 나누기 때문에 9개라고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여기 이제 6번 그 45페이지입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장 전략의 수립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눈다는 자체는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집약적 성장 다 적어볼게요. 집약적이 될 수 있고요. 통합적 성장. 그 다음에 다각화 성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또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누니까 9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시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자, 통합적 성장은 이제 이따 보겠지만 후방 통합, 앞쪽에서 좀 타 과목에서 배운 거예요. 후방 통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전방 통합,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각화 다각화 성장이라는 건 이제 집중적 다각화, 집중적 다각화. 또 우리가 수평적 다각화. 그 다음에 복합적 다각화라는 게 있죠. 그럼 세부적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로 가면 이제 집약적 성장으로 갈까요? 집약적 성장은 우리가 어때요? 이제 또는 집중적 성장은 이 현재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능한 기회를 확인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품 및 시장과 관련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또 우리가 요거를 자, 집약적 성장을 또 나눴죠. 우리가 이제 그 엔소프 또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피곤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가 나왔는데 그 엔소프에 대한 제품을 또 시장 확장 그리드로 이제 나눠서 자, 또 4개로 이렇게 나눴네요. 나눠서 자, 이건 현존 제품. 그 다음에 이거는 신제품. 그 다음에 현재 시장. 또는 우리가 새로운 신시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시장 침투가 있고, 아까 봤듯이 시장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다각화죠. 다각화는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그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그럼 시장 침투 전략은 현존 시장에서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현 제품을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럼 기존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쟁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아직 미사용 고객층을 설득하는 방법이죠. 침투하는 전략이고, 시장 개발이라는 건 어때요? 현존 제품을 이제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거고요. 제품은 이제 우리가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이죠.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적 성장은 이제 산업 내에 마케팅의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의 통합 기회를 이제 확인하는, 기업에 속한 산업의 성장 전망이 좋을 때 기업 산업 내에서 전반이냐 후반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제 타 과목에서 이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후방이라는 자체는 유통에서 제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유통에서 제조. 그래서 마케팅 경로상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거고요. 전방 통합에 대한 순서는 반대로 이제 제조에서 이제 유통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우리가 경로상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을 좀 합쳐서 우리가 또 수직적인 또 통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통합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얘는 그냥 동일 경로상의 어떻습니까? 경쟁자를 갖고 따진다. 그래서 동일 마케팅의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유통 경로에서에 대한 이제 그 발생하게 되는 갈등의 관리는 뭐 행동적 방식은 이제 설득할 수 있고 중재, 협상,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 다각화라는 자체, 우리가 다각화에 대한 성장은 다른 부분에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속한 산업이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산업의 외부에 우리가 기회가 우수한 경우에 이제 유용한데요. 집중적인 다각화라는 자체는 신제품을 더 추가합니다. 신제품을 추가. 그래서 현재 제품 계열의 기준이나 마케팅 시너지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존 제품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다각화는 기존 제품과는 관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제품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제품 계열 관계없이 신제품을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더 어떻습니까? 고객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요. 복합적 다각화는 이제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과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의 기술, 그 다음에 시장 제품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이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파트 세부적 마케팅에 대한 계획 수립은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시간이 좀 요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 기회 위협 매트리스라는 것도 뭐 예전에 딴 과목에서 또 해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포지셔닝으로 갔죠.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한 그 35페이지에 이제 포지셔닝 시장의 선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6페이지 가시면 비차별화, 차별화, 그 다음에 단일 시장에 집중한 마케팅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유통 경쟁 전략에서는 뭐 거기서 전략적 계획 수립 단계에 기업 사명의 정의, 미션, 기업 목표 설정,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성장 전략의 수립, 이것만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할 사명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립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전략적 사업 단위를 이제 주요한 사업 단위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으로 나누긴 하는데,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기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 가지예요. 이 지금 보시는 그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BCG라는 기법, 그래서 우리가 PPM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GE의 맥킨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과 이제 상대적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봤을 때, 자, 네 가지에 대한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의 매트리스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타, 성장 사업 또는 캐시 프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동이다. 근데 이 개발 사업에서 캐시션 마크에서 잘못 갔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사양 사업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철수되는 걸로 가자. 그죠? 그리고 대응은 이제 빌드는 이제 캐시션의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를 개발하는 거고, 유저는 캐시카우를 이제 좀 유지하자는 전략이고요. 수학은 이제 어떻습니까? 회수. 그죠?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를 극소화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축소해서 개발 사업이나 사양 사업, 약간 수익 주종 사업에 이제 주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개발 사업, 성장 사업, 수익 주종 사업, 사양 사업이 각각 오지선다로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거는 아주 객관식 문제 아주 잘 낼 가능성이 큽니다. 꼭 그 내용들을 살펴서 동영상 강의를 반복하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맥킨지 사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은 BCG에 대한 모형의 문제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위에 그 환경 전략 변수를 이제 이 산업의 매력도 평가와 사업부의 경쟁력 평가 요소가 구분해 드렸어요.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게 9개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산업 매력도와 사업부의 경쟁력을 따라서 상중하로서 이제 9개 영역인데, 오른쪽에 이제 성장 전략의 수업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약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영역 범위가 기업이 가능한 기회를 또 확인해서 N소프트는 또 우리가 현재과 신제품, 그 다음에 현재 시장과 신시장을 또 나눠서 이 세 가지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또 나타낼 수 있고요. 통합적 성장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후방, 유통에서 제조냐,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유통 제조, 제조에서 유통이냐, 아니면 동일 경로상이냐. 근데 후방과 통합, 전방과 통합은 수직적 통합이 되고요. 다각화라는 자체는 집중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현재에 대한 기존 제품과 관련돼서 추가로 신제품을 추가하는 거고, 수평적 다각화라는 건 기존 제품과는 관련 없이 신제품을 추가하는 거고, 복합적 다각화는 전혀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 관련이 없으면서 신제품을 추가해 새로운 고객이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부적 마케팅 계획 수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